전통시장에는 좋은 한식집들이 있기 마련인데 거기까지 찾아가려면 주차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식당 두 곳은 공용 주차장을 끼고 있어서 편의성도 갖추고 있고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은 곳들이라 부모님 모시고 가기에도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식당들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산 그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지금 바로 시작해. 하지만 알려줘. 첫 번째, 아주 괜찮은 벌교 꼬막 한정식.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네시장에 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네시장 안에 있는 식당은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시장 인근에도 좋은 식당들이 포진해 있기 마련이라 저는 샅샅이 찾아보고 다니는 편입니다. 먹어보고 마음에 들어서 부모님을 모시고 간 적도 있었고 와이프랑 간 적도 있는 식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꼬막을 주제로 한 곳입니다. 바로 바다밥상입니다. 해운대 자동에서 8년을 영업하시다가 동네시장 쪽으로 이전해온 집입니다. 식당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주차하시면 안되고 조금 아래 동네시장 공용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공용주차장 바로 옆 민구화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부산서 꼬막을 주제로 하는 식당들은 주로 바닷가에 포진해 있습니다. SNS 열풍을 등에 잇고 주로 비주얼에 신경쓴 집들이 많습니다. 바닷가 관광객들이 가는 느낌이 아니라 도심지에 파고들어 영업하는 곳이 오히려 경쟁력을 더 갖춘 경우가 있습니다. 초무침과 간장 양념 정식으로 주문했습니다. 이곳의 강점은 음식의 구성에 있습니다. 씨알이 좋은 고등어구이부터 등장합니다. 명태와 새우튀김도 나옵니다.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꼬막 초무침과 간장 꼬막도 연이어 등장합니다. 계속 따라 나오는 찬들을 보게 되면 괜히 꼬막 한정식이라고 이름 붙인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꼬막을 비벼 먹을 대접까지 등장하고 나면 오늘의 상차림이 완성됩니다. 혼밥이 안 돼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인당 15,000원이란 가격에 교차 주문도 가능한 곳이라 만족도가 큰 곳입니다. 꼬막 초무침도 이색 포인트가 있고 간장 양념은 양파의 지분이 큽니다. 노르웨이산 고등어구이, 개조개를 넣고 끓인 미역국과 찬들을 보게 되면 식재료도 전반적으로 아주 신경 써서 사용한 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른 대접에 밥부터 넣고 꼬막 초무침을 막 퍼넣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간장 양념도 절반 정도 따라 넣어줍니다. 두 가지 꼬막을 섞기보다는 이렇게 저처럼 한 대접 안에서 절반씩 따로 비벼 드시면 먹기가 편하실 겁니다. 백반집에서도 꼬막 반찬이 사라진 지 오래인데 이곳에선 꼬막에 대한 갈증이 한방에 해결됩니다. 개조개를 잘게 썰어 끓여낸 미역국도 삼삼한 조개향이 있어 마음에 듭니다. 한정식이라고 해놓고 돈만 비싸고 구색만 갖춘 것보다 개별적인 국과 찬들에 신경을 쓴 곳이 훨씬 실속 있고 좋은 법입니다. 거기에 이곳은 메인이 여러 개가 있는 느낌을 줍니다. 저는 고등어구이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여긴 전문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등어구이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주고도 남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메인이 꼬막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튀김류도 너무 눅눅하거나 기름에 쩔어 있지 않고 한국식 튀긴 느낌을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고등어구이에는 계속 손이 가고 갓소부시 향이 솔솔 나는 두부도 맛이 좋습니다. 꼬막 초무침은 산미도 아주 적절하고 독특하게 양상추를 같이 써서 신선한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간장 양념 꼬막은 찬으로 쏙쏙 빼먹고 부드럽고 삼삼한 듯한 미역국에는 밥을 말아서 후루룩 먹습니다. 먹다 보면 꼭 생일상을 받은 기분까지 드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찬들의 구성은 거의 고정이지만 질린다기보다는 되려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함이란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입맛을 돋구는 좋은 구성이기에 부모님을 모시고 와도 좋습니다. 두 번째, 원가 계산이 안 되는 만원의 한정식. 자, 두 번째 식당을 찾아 사직동 국민시장을 찾았습니다. 국민시장 상가 안에 있는 식당인데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곳도 공용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주차장의 문제가 해결이 된 곳입니다. 제 블로그에는 이미 한 달 전에 소개를 했던 곳인데 나오는 찬들을 보고선 재송동 채간의 한쌈이 떠오를 정도로 근래 참 보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전통식당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블로그 이웃분 덕에 알게 된 곳인데 벌써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아마 앞으로는 웨이팅도 감소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한식을 좋아해서 백반집이나 정식집도 참 많이 다니는 편인데 이렇게 가끔 말이 안 되는 식당이 등장할 때면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면서 아직 세상 살만하네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게 됩니다. 볼 것도 없이 정식 세트 만원짜리로 주문했습니다. 음식은 금방 세팅됩니다. 반가운 제첩국과 6가지 나물, 호사스러운 양념게장, 밥 위로 깨알 같은 고기 고명, 맛있어 보이는 강된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념이 진해 보이는 고등어 조림까지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놀라운 한방, 돼지고기 수육까지 등장하면 오늘의 상차림이 완성됩니다. 이 상차림을 보고 있으면 제가 언급한 대로 원가 계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손님으로 하여금 약간 미안한 감정까지 들게 한다는 것은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과 보이지 않는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생각은 변치 않습니다. 구성만 좋다고 좋은 식당일 리가 없습니다. 저 포함 까다로운 소비자들은 맛이 받쳐주질 않으면 구색 가축이라고 바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잣대를 들이밀기엔 여긴 이미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박한 된장에도 우렁이를 같이 넣어뒀습니다. 형형색색 6가지 나물들이 들어가면 그저 신나게 비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무를 좋아하는 와이프는 열무까지 추가해서 비빕니다. 더 맛있겠다. 고기 다짐육까지 들어간 비빔밥 한 입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제첩국도 전문점이 아닌데 맛과향이 생각보다 진해서 속으로 좀 놀랬습니다. 젓가락 올려서 비빔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와이프가 수육을 넣고 쌈을 크게 싸줬습니다. 사실 이날 고등어 조림은 살이 좀 많이 퍽퍽해서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날이 하필 납품처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사장님께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셨다는데 이런 대목만 봐도 사장님께서 얼마나 음식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가 되게 진합니다, 맛이. 들깨를 크게 좋아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진한 맛을 잘 살리면 흡족해집니다. 비빔밥을 먹고 수육도 파김치와 함께 싸먹고 제법 속이 차 보이는 양념게장까지 먹으면 만족도는 배가 됩니다. 간만에 먹는 제첩국이 생각보다 참 진하다 싶었는데 제첩 알갱이가 꽤 많이 들어있어서 바로 그 맛에 수긍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국은 제첩국으로 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이날 먹을 복이 있었던 건지 열심히 무한반복으로 먹고 있는데 후식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가뜩이나 단돈 만원에도 황송한 상차림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싼 메론까지 주시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장님께서 매일 과일을 줄 수 없다고 못 박아 얘기하셨지만 이런 예기치 않은 행운을 느끼게 해주는 그 마음 씀씀이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흘려주고 싶지 않은 진짜 맛을 찾아서 떠나볼까. 햇살 가득 머금은 숨은 맛집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 푸른 바람처럼 가볍게 골목길 따라 찾아낸 그곳. 하지만 알려줌.